이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명을 10년 이상 방치하면 뇌의 청각 영역이 30%까지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5세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수진입니다. 40여 년간 진료실을 지켜오면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고 지금도 일주일에 4일씩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복잡한 뇌수술에 참여해서 젊은 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 역시 55세에 심각한 이명으로 고생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속삭이는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환자들에게 그냥 참고 사세요 라고 말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어떨까요? 75세인 지금도 수술실에서 보조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혈압 수치까지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명은 완전히 사라졌고 청력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예민해졌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이명은 단순히 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뇌의 문제이고 방치하면 인지능력 저하, 우울증, 그리고 결국엔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75세인 저처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해서 이명을 완치한 5가지 핵심 방법과 40여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이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명을 귀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당연한 생각이에요. 소리가 귀에서 들리니까요. 하지만 40여 년 동안 수많은 이명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명의 진짜 원인은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명의 메커니즘을 더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이명은 뇌의 청각 피질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신경활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가 실제로는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귀의 문제라면 귀만 치료하면 되지만 뇌의 문제라면 뇌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 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박정희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어르신이셨는데 5년간 심한 이명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 머릿속에서 매미가 울어대요. 미치겠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모두 나이 때문이다. 그냥 참으라는 말만 들으셨대요. 정의 어르신께 뇌의 신경가소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뇌는 아직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이명은 뇌가 잘못 학습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올바르게 학습시킬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실제로 청각 피질의 과활성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맞춤 치료를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정의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밤에 잠도 잘 자고 손자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잘 돼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명 강도가 처음 10점이었다면 지금은 2점 정도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혹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뇌의 신경과 소성을 활용한 치료법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리치료, 인지행동치료, 뇌자극치료 등이 모두 뇌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이명이 순수하게 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귀지, 중이염, 청력 손실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런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면 이명이 악화될 수 있으니 전체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저 역시 55세경에 이명을 경험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왼쪽 귀에서 삐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의사인 저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이명을 더 깊이 연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제 경우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 그리고 명상을 통해 6개월 만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명 치료에서 전인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명 환자들을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이명을 악화시키고 이명이 다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의 청각 중추가 예민해져서 이명이 더 심하게 느껴져요. 동시에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집중이 안 되면서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이 이명 치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귀만 치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김호철님이라는 68세 환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심한 이명이 시작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직장 다닐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윙윙거려서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호소하셨어요. 호철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은퇴 후 갑작스럽게 변한 생활 패턴이 문제였습니다. 규칙적이던 일상이 사라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명을 유발한 거였어요. 첫 상담에서 호철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사실 좀 허전했어요. 40년 동안 매일 나가던 직장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라고 털어놓으시더군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환경적 변화가 이명을 불러온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 패턴 개선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호철 어르신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오후에는 독서나 바둑두기, 저녁에는 가벼운 운동하기 같은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었어요. 특히 명상을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명상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라고 설명해 드렸죠. 처음에는 그런 걸로 이명이 나아질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이명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아요. 밤에도 잠이 잘 와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명이 심해질 때와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비슷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특히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이명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명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소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인지적 변화만으로도 이명의 괴로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갑작스럽게 이명이 시작되었거나 한쪽 귀에만 이명이 있다면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배제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명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히 명상과 규칙적인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을 하는데 이것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명 치료에서 소리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 소리를 없애려고 완전히 조용한 곳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완전한 정적 속에서는 뇌가 소리를 찾으려고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죠. 반대로 적절한 배경 소리가 있으면 뇌가 이명 소리에 덜 집중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명을 무시하는 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리 차폐 요법 또는 소리 치료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을 활용해서 이명에 대한 뇌의 반응을 바꾸는 치료법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순자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밤에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게 가장 큰 고민이셨어요. 선생님, 밤만 되면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이 되면 정말 괴로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순자 어르신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밤에는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적절한 배경 소리를 만들어 드리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런 걸로 되나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소리 치료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백색 소음이나 자연 소리가 나오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 드리고 잘 때 작은 소리로 틀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순자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빗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자니까 이명 소리가 덜 신경 쓰여요. 어제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소리 차폐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내가 이명을 무시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소리 치료가 필요해요. 순자 어르신과 함께 개인 맞춤형 소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청력 검사를 통해 어르신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 다음 이명의 주파수와 강도를 측정해서 이명 소리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치료법을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하는데 뇌가 점진적으로 이명 소리를 배경 소리로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매일 2시간씩 6개월 동안 꾸준히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순자 어르신은 선생님, 이명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아요. 밤에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고 낮에도 이명 때문에 괴로운 적이 거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혹시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 이명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올바른 소리 환경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연 소리 앱을 활용하거나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중요한 것은 이명 소리를 완전히 가리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배경 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리의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크면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 대화 소리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하는 소리보다는 일정한 소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리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해요. 잘못된 소리나 부적절한 크기의 소리는 오히려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명의 원인이 다른 질병 때문이라면 그 원인부터 치료해야 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명을 겪을 때 자연 소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새소리와 계곡물 소리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도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배경에 가벼운 자연 소리를 틀어놓습니다. 이것이 이명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명 치료에서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습관들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수면, 운동, 식습관, 금연, 금주 등은 이명의 호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잠을 잘 때 뇌에서는 노폐물이 제거되고 손상된 신경세포들이 복구됩니다. 이명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것이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최영수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명이 시작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직장 다닐 때는 규칙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명도 심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영수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자고 오전 10시에 일어나고 낮에는 소파에서 졸고 저녁에는 술을 드시고 완전히 불규칙한 생활이었어요. 어르신 뇌는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명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면 개선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기,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도 권했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늦게 자던 습관이 있어서 10시에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점차 변화가 나타났어요. 2개월 후 영수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니까 낮에 머리도 맑고 이명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밤에 잠들 때 이명 때문에 괴로운 적이 거의 없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신경성장인자의 분비를 촉진해요. 이 모든 것이 이명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영수 어르신께 가벼운 운동도 권해드렸어요. 어르신 나이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아침에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 수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하시더니 점점 걷기의 즐거움을 발견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선생님, 이제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찌뿌둥해요. 걷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평소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카페인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흡연도 절대 금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요. 이명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생활 습관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급격한 생활 패턴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질병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운동 강도를 정해야 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명을 겪으면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수면과 적당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도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1시간씩 가벼운 산책을 하는데 이것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이명 치료에서 영양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에요. 하루 칼로리의 20% 정도를 뇌가 사용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영양 공급 없이는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이명도 호전되기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식욕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까지 생기면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죠.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한미경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여의신 후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시더군요. 선생님, 혼자 먹는 밥이 뭐가 맛있겠어요? 그냥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미경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여러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 엽산, 아연,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어요. 이런 영양소들은 모두 신경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르신, 뇌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뇌도 건강해지고 이명도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식단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먼저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한 음식들을 권했습니다. 현미, 견과류, 계란, 생선 같은 것들이죠.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어르신,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세요. 굽거나 찌는 것보다는 조림이나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아요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등이 대표적이에요. 아연은 청각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결핍되면 이명이 악화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신경의 흥분성을 조절해서 이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경 어르신께는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제시했어요. 어르신, 매일 아침에 계란 1개와 우유 1잔으로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을 드시고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런 걸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음식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3개월 후 미경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대로 먹기 시작하니까 기운도 나고 이명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혈액 검사 결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영양소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들을 드시나요? 혹시 영양 균형을 제대로 맞춰서 드시고 계신지요? 하지만 영양 보충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영양제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과도한 비타민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해서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고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뇌 회복을 방해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명이 있을 때 식단 조절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메가3 보충제와 마그네슘 섭취를 늘린 후 이명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매일 호두 몇 개씩 먹고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하고 있습니다. 영양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명의 원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먼저 수면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실을 이명 치료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적절한 배경 소리가 있는 것이 좋아요. 스마트폰에 자연소리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세요.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등 중에서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소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명 소리보다 살짝 작은 크기로 틀어놓는 것이에요. 작은 선풍기나 공기청정기를 침실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정한 소음이 나와서 이명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동시에 공기순환도 도와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잡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되어요. 점점 시간을 늘려서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하시면 충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휴일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햇볕을 쬐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어서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걷기 지루하시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식단 개선도 단계적으로 해보세요. 첫째 주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둘째 주에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셋째 주에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고
넷째 주에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하루 2잔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이명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이명의 강도를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로 매기고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정도, 수면 시간 등을 함께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요인들이 이명에 영향을 주는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40여 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명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배운 것은 이명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명은 귀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을 활용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호전될 수 있어요. 둘째, 스트레스와 이명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에요. 셋째, 올바른 소리 환경이 뇌를 치유합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적절한 배경 소리가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생활 습관 개선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수면, 운동, 금연, 금주 모든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 올바른 영양 공급이 뇌 회복을 돕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영양소 보충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70대, 80대에도 이명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매일 30분 산책하기, 스마트폰에 자연 소리 앱 설치하기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파킨슨병 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명으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